시대를 막론하고 문학작품 그리고 영화는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워왔습니다. 그들이 살아내던 시기가 거칠고 힘들수록 더 자극적이고 더 노골적인 사회 비판 작품들이 등장해왔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도 바로 이러한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대문호 어빈 웰시의 문제적 소설이 원작이 된 영화 트레인스포팅입니다. 영화는 1980년대 스코틀랜드의 모습을 배경으로 흘러갑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주인공 랜턴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범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듯 했죠. 그리고 바로 마약 투여 장면으로 이어지며 이 영화가 왜 청불 영화가 되었는지, 왜 문제적 작품이라 이야기되는지를 보여주었죠. 영화 속 스코틀랜드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용되는 마약, 무분별한 폭력 사태, 젊은 혈기를 주체할 수 없던 주인공들은 자연스레 이런 자극적인 부분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마약에 완전히 취하려고만 하고 또 누구는 하룻밤을 뜨겁게 보낼 궁리만 합니다. 이에 정점이 되는 장면은 바로 랜턴과 다이앤의 만남. 클럽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다이앤의 정체는 이렇게 어수선한 사회 속 젊은 청춘들 역시 어수선한 모습의 어른으로 성장해버립니다. 꿈이란 걸 갖는 게 사치가 되는 세상 속 이들이 기댈 곳이란 한순간의 쾌락뿐이었으니 말이죠. 이 영화가 자극적인 또 다른 이유는 굉장히 더러운 장면들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저분하다는 바로 그 의미였죠. 스퍼드가 한밤중에 잠을 자다 실례를 범한 침대 시트, 이를 두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다 그의 흔적이 여자친구의 가족 모두에게 쏟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더러웠던 장면은 마약을 끊으려던 랜턴이 급변으로 화장실을 찾았던 바로 그 장면. 화장실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더럽고 역겨웠을 테지만 마약 끊기용 아편이 변기에 빠졌다는 걸 알고 변기 속을 뒤지는 이 장면은 비위가 약한 분들에겐 결코 허락될 수 없던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화 속 주인공들이 처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밑바닥을 헤매고 더러운 똥통에라도 빠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들에게 별다른 선택권이란 없으며 책임을 지려 해도 질 수 없는 암울한 쳇바퀴 속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의 더러운 환경과 에피소드들은 막연히 우습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력한 모습을 가장 노골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며 꿈이라는 감각기관이 거세당한 젊은이들의 슬픈 초상은 기쁜 웃음이라기보다 쓴웃음이 지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절도, 폭력, 그리고 마약 투여,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사회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합리화되는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관객들은 그들의 비행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야 하는 젊음이 비틀거리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인공을 응원하게 만드는데 충분했죠. 주인공들은 이렇게 막장 인생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랜턴은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내고자 했죠. 그가 찾은 방법은 스코틀랜드를 떠나 잉글랜드로 이주하는 것. 취업난과 여러 사회 문제가 만연했던 당시의 스코틀랜드와는 달리 잉글랜드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대학 졸업장도 없고 번듯한 직장에서 일한 경력도 없었지만 그는 부동산 중개업체에 고용되며 친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고자 하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게 구한 일이 그의 흥미를 잡아끄는 게 아니었고 설상가상 백비와 식보이까지 그의 집에 들이닥치며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스코틀랜드에서의 삶이 반복될 위기에 놓이게 되죠. 심지어 이 두 친구는 랜턴처럼 새로운 삶을 위해 이곳에 온 것도 아닙니다. 백비는 지명수배를 피하기 위해, 씩보이는 마약 거래를 트기 위해 잉글랜드로 넘어온 것 뿐이었죠. 친구들과 다신 얽히지 않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왔지만 친구들과의 인연 혹은 악연은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찾아온 마약의 굴레에서 역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며 랜턴의 삶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게 되죠. 밑바닥 인생에서 힘겹게 바닥을 차고 올라오고 있던 랜턴, 그리고 밑바닥 삶에 만족을 한 듯 여전히 바닥에 딱 붙어서 살아가고 있던 친구들. 결국 이들은 동류의 사람입니다. 랜턴이 잠시 다른 척을 하고 있던 것뿐 결국 비행을 저질러야 직성이 풀리는 타고난 악동이었던 거죠. 새 사람이 되고자 스코틀랜드를 떠났지만 오랜 친구를 만나 다시 나쁜 짓을 꾸미게 되며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의 굴레를 랜턴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과 마지막이 비슷한 대사, 비슷한 장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인공 랜턴의 걸음걸이입니다. 첫 등장 때 랜턴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달려가고 있던 반면 마지막 장면에서는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듯 다른 두 장면을 결정지은 게 걸음 속도라면 이 장면 이후의 삶 역시 그 속도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달려가는 것이 무언가를 빨리 처리하는 효율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차에 받칠 뻔한 랜턴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단지 효율적인 일처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유라곤 조금도 없고 누군가에 쫓겨야만 했던 그의 모습처럼 그는 달리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죠. 반면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카메라 쪽을 향해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는 것과 반대로 안전함, 그리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희망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그리고 마약의 유혹을 완전히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도모하는 그의 모습과 그의 여유로운 발걸음은 묘하게 어울리며 엔딩 장면에서의 전율을 극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블랙 코미디물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비극적이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걸 무시하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쾌감, 그리고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인지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이 영화는 더 흥미롭고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극한의 자극적인 주제와 장면들의 배치로 거부감을 줄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 장면들마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영화 트레인스포팅이었습니다.